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 정도가 되고 2,0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건데, 진짜 입시 전반을 흔드는 이 메가톱급 사건이 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의대가 몰리니까 우리 애는 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에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머리의 발견, 또 대한민국 학군지도 저자이자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그 자연 속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새로운 교육 대안, 또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을 조금 더 빨리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 현안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그게 요즘 핫 이슈인데요. 그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혹시 입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머리의 발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보홀에 가서 그런 좀 필리핀 보홀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또 제가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책도 지금 마무리를 거의 다 해놓고 이제 3월에 맞춰서 이제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동안 입시 대형 뉴스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저도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 관련된 또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더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요청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나라 그 입시의 본질은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의대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들이 뭐 지금 국영수를 한 중간 정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뭐 8, 90점 정도 올리면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약간 냉정하게 보면 착각이죠. 성취도를 어느 정도 늘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경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처럼 이제 의대가 늘어나면 재수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경쟁이 더 세진 데에서 내가 그전에는 90점 정도 맞았는데 뭐 의대를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95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서 그 이전에는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 그 다음 뭐 6,000등까지 서울대, 그 다음에 10,000등까지 탑10, 이거를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서 등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큰 이 꼭지점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인데 맨 윗단이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윗단이 의대가 지금 정점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를 대고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안 가고 서울공대나 아니면 뭐 자연대를 대는데도 안 가고 지방 의대로 가는 이 현상을 이제 의대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상위권들을 다 의대가 지금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상위단에 있는 학교가 2,000명이 늘었다. 거의 서울대 이공계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연속적으로 그 밑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실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판이 바뀔 때 2등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1등이었던 사람들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그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19년 만에 의대 증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58명 정도가 되고 2,0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올해 입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전에 이제 입시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내신 몇 등급 받고 수능 어느 정도 하면은 요 정도 의대를 갔어. 그러니까 원서 써줄 때도 정시할 때 그런 건데 다 무력화되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의대만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래서 특목 자사고 같은 데서 3, 4등급이면은 야, 넌 의대 못 써. 이렇게 하면은 학종으로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공대로 써.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0명 늘어? 그러면은 3, 4등급에도 특목고에서는 해볼 수가 있겠네. 또 지방에서는 그전에는 뭐 내신 평균 평점 1.25 밖으로 밀리면 의대는 힘들어라고 했는데 1.5도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과 혼란이 지금 사실 불가피한 2025학년도 입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언론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의대 가기 쉽겠다. 그 의대가 많이 빠지니까 그럼 공대도 가기 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게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 의대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지방 의대보다 왜 그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걸 두는 겁니까? 그 지방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개업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충청도에 사는데 지금 치과 우리 집사람이 교정치료를 받는데요. 2년 동안 교정치료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한 7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교정 전문 선생님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거기서 뭐 화요일, 토요일 날 오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고 그냥 청주에 사시는 교정 전문 선생님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개업을 해서 있는 이게 이제 지방의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 지방에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집값도 싸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 되는데 자녀분도 여기서 키우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유는 다 우리 인프라와 애들 교육 때문에 결국은 대치동 가야 되고 목동 가야 되고 분당에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강하니까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니까 의대에서도 소위 말해 빅5라고 하는 대형 병원을 가지고 있는 5개 의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성균관대는 삼성병원, 울산대는 아산병원 있으니까 여기가 빅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고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대도 우선은 1차로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의대 증원이 늘었어? 그러면 지방의대나 지금 이제 가장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저희가 올해 지방의대에 들어가거나 지방약대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작년에는 그렇죠. 휴학을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뭐 다니면서 한 학기 뭐 한다거나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능 한두 문제 차이로 내가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해. 근데 아직 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은 있으니까 조금 바싹 만약에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거 있다가도 사실 물어보실 수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에 해봤던 친구들은 올해 조금만 더 하면 그리고 2,000명 느니까 그 몇몇은 재수생까지 허용하는 그런 그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재수생까지 받아줄 수 있는 보통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만 하게 하는데 그런 거면은 따로 수능을 안 보더라도 한번 내가 작년 점수로 더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2,000명이 더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 늘어나는 정원도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2,000명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해서 정부 방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뽑아주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소규모 의대. 근데 전국에 50명 이상 소규모 의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충청권에 건대 충축 캠퍼스, 건국대학병원 충축 캠퍼스 병원 있잖아요. 40명밖에 안 됩니다. 의대가. 50명 이하 미니 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예, 여기 가톨릭 간동대도 그렇죠. 강원도권에 좀 이런 대학도 그렇고 단국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안 캠퍼스. 단국대는 서울에 의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안 캠퍼스에 4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미니 의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일종의 뭐 사실은 의자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고 교수님이 40명 가르치나 90명 가르치나 조금 커버할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선은 그 의대 2,000명 확 늘리는 게 무리다라고 하는 게 또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수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냥 이론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부도 해봐야 되고 뭐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40명 할 때랑 80명 할 때랑 그럼 교수님도 2배로 늘어야 되고 실습층도 늘어야 되고 병원도 사실 늘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럼 그거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확 늘려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가 결국은 빅5 의대 여기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빅5 의대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서울대가 지금 의대 정원이 14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180명대 정도로까지 올릴 수. 이게 사실 경영대나 우리 이제 문과 쪽에서는 뭐 200명, 300명인데 이렇게 해서 뭐 저 때만 해도 경영학과가 400명 뽑고 있는 그러니까요. 뭐 그러지 않았나? 공대도 큰 과들은 뭐 100명 넘어가는 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실습을 해야 되고 1대1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잖아요. 성균관대 의대는 4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한 80명까지 늘릴 수 있죠.
아주대병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데 수원에 있는 건데 80명까지 늘 인하대 의대도 한 80명까지 뭐 늘릴 수 있고 가천대도 지금 그 길병원 있잖아요. 성남에 있는 거니까 80명까지 한번 늘려볼 수도 있는 거죠. 100% 200% 정도 한번 늘려볼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런 데가 이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연대라든지 아니면 고대라든지 가톨릭대는 이미 사실은 다 풀로 정원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러면 나머지가 다 지방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사실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만 해도 요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2배로 늘리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저 외진대에 의대를 다니고 있던 1학년 학생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웅달님이나 아니면 이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 의대생이에요. 지방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약대를 다니고 있어요. 한번 이번 2000년 늘어난다는데 학교 다니실래요?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실래요? 그러게요. 반수 한번. 한번 뭐 마지막 기회 있지 않을까요? 그 재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걸어놓고 우선이지 뭐. 걸어놓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1차적으로 이 학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합격을 했어요. 2025학년도에 그 학생들이 자퇴를 하잖아요. 네.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편입 시장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아. 입시에 있어서 또 이게 진짜 하나 그냥 2,000명 늘어난다. 그게 거기에만 끝이고 뭐 현역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재수가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입시 전반을 흔드는 이 메가톱급 사건이 지금 터져버린 거죠. 맨 윗단을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각 지방 분권에 대해서 뭐 서울이 흔들려도 다른데 이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만 서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이런 것처럼 지금 나비 효과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그냥 잔나비를 한번 2,000명 늘릴게 했는데 밑에는 그냥 완전히 핵폭탄 떨어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럼 수도권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3,000명일 때는 뭐 내가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뭐 방법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10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업을 진짜 수도권으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봐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도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장님 그 뒤에 질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그러면 농어촌 전용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전략을 소개시켜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의 의대에 저렇게 인원이 늘게 되면은 40명 이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탑5 거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의사를 처음에는 의사 안 돼. 확률 낮아. 지방에 있었는데. 근데 저렇게 정원 늘어난다고 하면 난 뭐 전기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정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의사로 약간 꿈이 바뀌는 거죠. 진로가. 그런 수요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공계 우수 인력 그 유출이고요. 여기 또 경제 채널이니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2차 전지 주가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들어가야 인재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만든 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석박사를 나와서 의대 점수가 됐는데도 내가 안 가서 했던 최정예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누리호 쏘아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간 게 결국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이런 과학 특성화 대학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좀 오래되는 90년대 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에서 탑은 물리학과, 그다음에 전기전자 제어계측, 네. 그다음에 한 3, 4위권이 의대, 시대 뭐 이런 정도였고 최상위 인재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뭐 영재고에서도 최상위 애들은 거의 뭐 물리학과, 전기전자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거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고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우리나라의 최정예 이과 최상위권 인재들이 거기다 투여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제 발전을 한 건데 이렇게 이게 제일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게 요즘도 그런 분위기가 의대 블랙홀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수능을 봤어요. 근데 한 3-4개 틀렸어요.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서울권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저는 근데 의대보다 뭐 피도 무섭고 뭐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공학 하는 게 좋거든요. 인공지능 AI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볼래요. 근데 나중에 근데 합격해가지고 설날 때 친척들이 모였어요. 친척들이 아깝다. 의대 갈 수 있는데 낮춰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그 들고 압박을 이기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집안 친척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의사는 한 명은 있어야 되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야 너 진짜 만약에 그런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했다 실리콘밸리에 취업했다 그래봐 그게 뭐 10년 가니? 애플 봐봐 지금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반은 잘린다고 그러던데 뭐 지금에서 뭐 영재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나오고 그렇게 해도 한 10년 20년 그거는 불안한 건데 의사는 평생이야. 본인이 안 한다고 안 하고 뭐 의사 만나 반납하지 않는 한에 손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만약에 뭐 어디 무슨 전자 연구원이다 그다음에 무슨 병원 의사 선생님이다 어떻게 봐 이게 친척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대 블랙홀 현상 사회적으로 이공계를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그 재정 그 R&D 지원 예산 깎이는 것도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사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그 인재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경제철이니까 AI 관심 굉장히 많죠. 요즘 AI가 미국 증시를 사실 이끌고 있잖아요. 한국이 약간 예. 흐름에서 뒤처진다는 지금 엄청나게 뒤쳐졌다고 그러죠. 그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AI 우수 인재들을 다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최고 공대 최고 아이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된다 그러면 미국만 가도 거의 뭐 연봉 2, 3억대 그다음에 애들 교육까지 다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고 사교육 별로 안 시키고도 뭐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인프라 되고 그런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이거도 보세요. 서울대생 2023년 신입생 3,600명 가운데요. 225명이 1학기 수업도 듣지도 않고 휴학했습니다. 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반수를 허락하는 구조예요. 서울대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해요. 그 반수생을 막으려고. 근데 서울대는 약간 그래 너 그럼 서울대 싫으면 너 못해 지방대 가고 뭐 이렇게 지금 해내다 보니까 이거 휴학을 강제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등록금만 내놓고 서울대 하나 걸어놓고 해보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6.2%인데 전체에서 공대 신입생 800명 중에 7.5%가 바로 당장 1학기 휴학입니다. 수업도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나왔죠. 우리 연고대 같은 데는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학과 1차 합격생의 90% 정도가 의대로 빠지고 등록을 안 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점수 이상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취업까지 보양되는 계약학과예요. 그건 나중에 취업 걱정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의대를 가지 이런 첨단학과, 계약학과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 너무 사회적 비효율 아닌가요? 막 등록금 걸고 한 학기 그것도 다니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인원 이제 자퇴하고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나가고 그러면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편입생 또 뽑아야 되고 또 편입을 위해서 또 그것만 바라보고 또 1, 2학년 다니고 다시 이쪽 학교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저희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재수나 이런 걸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25조, 3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악순환이 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짜 이공계에 대한 대우 아니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 여기 경제처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고 더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 과학자가 최고야 멋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의사 선생님이 최고지 뭐 이렇게 지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미래가 조금 암담한 거죠. 혹시 그 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의대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도 약간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굉장히 그 몸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니 진짜 10년, 20년 후에도 의사의 그런 몸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항상 역발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블루오션이 된 거니까 여기는 지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블루오션이 열린 거예요. 공대 쪽이나 첨단학과에서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와 파장 여기서 한 꼭지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문과 상위권 학생들 앞으로 이제 저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40만 대인데 30만 대로 떨어지는데도 의대 정원이 한 5천 명대가 유지가 된다. 그럼 거기는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도 수학을 미적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과 쪽이 아니라 약간 이 이과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취업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학원 같은 데서 한번 이런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의대가 정원이 한 3,000명일 때 내가 의대 합격 점수가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왔는데도 연고대에 남는 학생 비율을 한 45% 정도
지금도 내가 의대는 갈 수 있는데 난 공대 갈 거야. 난 AI 해야지. 난 그래서 뭐 여기서 석박사 하고 난 미국 갈 거야. 실리콘밸리 이런 애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뭐 누리호 계속 나는 개발해 볼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시뮬레이션을 5천 명 정도로 하면요. 서영고를 합격하고 의대에 갈 수 있는 점수 때 나오는 애가 78% 정도 됩니다. 밥만 먹으면 가는 거죠. 지금 정도 수준에서 나는 연고대 레벨 이상이야. 그 정도 이과 점수. 그 이과가 지금 만약에 50만이 수능을 보면 다 이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 25만, 26만 요 정도 되는 거니까 26만 중에서 내가 상위 한 뭐 1, 2% 정도 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사실은 이 연고대를 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의대는 가진 않겠죠. 적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반 정도만 그럼 최상위권의 의대로 빠져줘도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첨단학과 가는 길이 옛날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의대가 몰리니까 우리 애는 공대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더 현명한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회를 잡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의대는 뭔가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걸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뭐 진짜 시장을 이끌어갈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기는 사실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전망이 밝은 데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공학 부분에서 더 있을 수가 있으면 좀 해안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 입시적으로 봐도요. 과거에 과학고등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가면 의대를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니까. 가겠네.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로 한 반 빠지고 의대 갈 상도로 반 빠졌는데 요즘 이게 의대 열풍이 막 불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왜냐면 과학고등학교는 가서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험하고 대학 뭐 수학 같은 거 선행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수능 국영수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나 자사고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서울권의 과고는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되는데 지방권은 3대1 미만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올 A를 받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부 기반이 그 한 아이들은 원서만 넣으면 기본적으로 최종 면접까지 한 3배수, 2배수 선발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 지금도 웬만한 중학교에서 이과 성향이 있으면서 상위권 학생들은 과학고를 넣으면 갈 수 있는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 영재학교처럼 엄청난 선행을 하고 엄청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과고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대 쪽 최상위권인에 더 빠져주면 우리 아이가 옛날에 비는 과학고등학교 가기 힘들었는데 갈 수 있는 거죠. 과학고등학교만 가면 기본적으로 사실 서울대는 힘들더라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디스트, 켄텍까지 그다음에 웬만한 연고대, 첨단학과까지 길이 쫙 열리는 거거든요. 수시로 웬만 거기서 정말 죽을 쓰거나 정말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적성을 잘못하는 난 문과 안 되겠냐 과학고등학교에서 맨날 실험하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을 진짜 엄청나게 못 받지 않는 한 중간 이상 정도 하면은 지금 이런 이공계 첨단학과 인원이 과학고 인원을 훨씬 더 넘어가요. 그 의대가 좀 늘어나서 더 가면 더 가기 쉬운 지금 상황이니까 그럼 진짜 이게 뭔가 성견지명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넌 그러면 수학학 너는 딱 그래서 공모머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공모머리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얘가 좀 의대적인 적성이 있는지 아까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근데 뭐 이렇게 과학고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공계 상위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학과학만 잘해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찐 이과 스타일인 아이들은 영어나 국어를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약간 수학과학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약간 매니아적인 성격이 있는 아이들은 근데 너는 영어나 국어를 해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 넌 의대는 좀 힘들다. 의대는 이 수능 전 과목 1등급에 아니면 내신 전 1등급이어야 되는데 넌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약간 천재 기질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잘 됐다 너는. 의대 쪽에 빠져주니까 너는 차라리 과학고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그런 일반고에 가서도 그런 과학중점학교 정도 가서 수시로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뚫어봐라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깨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머리의 발견을 음. 학부모님들부터 부모님들부터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가능성과 그리고 뭐가 바뀌더라도 항상 뭔가 이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고 잡으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 모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그냥 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투자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그다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만약에 과고나 해서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될지 국영수를 다 잘해서 뭐 이과를 가야 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도 내 성향과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난 그런 거 싫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거 법 뭐 이런 거 싫고 그냥 숫자 그다음에 심플하게 딱 하는 거 이러면 나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질과 성향, 능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한다고 우르르 따라갔다. 우르르. 근데 입시에서도 그게 마찬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의 역량과 기질과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맞을지 그거를 먼저 자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남들이 의대 다 간대. 무르르 그냥 다 의대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도 잘 안 돼. 그다음에 뭐 영재학교 다 간대.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다 영재원 가고 영재학교 과거 준비한대. 우르르 갔는데 얘는 의대 가랜대. 거기 가가지고 괜히 또 재수사무소 해가지고 뭐 가게 되는 이런 우들을 실제 입시 현장에서 너무 많이 우리 투자 현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그 너무나 이건 너무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공부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안 될까라고 싶은 게 입시 현장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